여러분, 시드머니가요 3천만 원, 5천만 원, 1억밖에 없으시다고요? 그러면요 무조건 이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미친 여자 부미엘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시드머니가요 3천만 원, 5천만 원, 1억밖에 없으시다고요? 그러면요 무조건 이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집을 사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돈이 적을수록 이제는 이거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힌트를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노래 맛들렸어요. 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드머니가 없다, 나는 이제 집을 사는 걸 포기했다 이러시는 분들은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제가 왜 두꺼봐 이 노래를 불렀냐면요, 재개발은요 헌집을 새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뒤에서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요 2030, 40인데 내가 가진 시드머니가 얼마 없다라고 할 때는 저는 무조건 재개발 사업에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20대에 재개발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오늘 제 사례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이 없으신가요? 네, 직장 다니기 힘드시죠? 돈 모으기 힘들죠?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부동산 투자하고 내 집 마련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요 시드머니를 모으기가 힘들 때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해서 불려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 리스키한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이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PPT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3천만 원이라고 미니멈 금액을 잡았는데, 3천만 원은 사실 좀 작기는 해요. 이게 3년 전까지만 했어도 이런 금액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투자 금액이. 그런데 이제는 요거보다는 금액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에는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제가 3천만 원으로 잡았고 1억, 2억 정도 있으면 재개발에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제가 재개발 투자를 해서 이 부민역까지 다주택자로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재개발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변태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렇게 재개발 하는 곳 가잖아요. 제가 임장을 많이 다니는데 떨려요. 그냥 그 아이들이라고 하거든요. 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떨리고 막 이 아이가 얼마나 클까 막 이렇게 떨리는 게 있어요. 네, 이해 안 되시죠? 네, 맞아요. 사실은 보통은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 강남에 막 그런 좋은 아파트, 펜트하우스 이런 걸 보고 떨려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보고 당연히 떨리죠. 근데 그것보다 그건 약간 나랑 거리가 머니까 오히려 내가 투자한 거, 지금은 조금 낡았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큰 그 부동산 재개발에 저는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임장을 가서요, 이게 막 엄청 막 노후되고 낡아가지고 막 쓰러져 갈 것 같은 그 집을 보면 떨립니다. 이게 사업이 곧 되겠구나. 노후도를 충족을 했구나. 네, 재개발에서 여러분 노후도를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필수 요건입니다. 근데 필수 요건이어서 낡고 누가 봐도 동네가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곳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태입니다. 재개발만 보면 이렇게 가슴이 막 콩닥콩닥. 네, 재개발과 사랑에 빠진 여자예요. 제가
결혼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재개발과 사랑을 했습니다. Fall in love. 나의 유일한 사랑을 독차지한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오늘은 뭐 저의 투자 방식을 공유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뭐 거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재개발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게 문제들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은 어디까지나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언 아세요?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거. 어떤 게 있나요? 네, 이거 굉장히 인스타나 이런 데서 유명했었는데 첫 번째 시간. 진짜 시간 돌아오지 않죠.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있는 이 순간은 다신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30대 중반인데 중반 아니에요. 네, 30대인데 네,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20대 그 체력과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요즘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말, 너무 중요하죠. 사실 사회생활하고 이런 데 너무 중요한데 특히 저는 뭐 아나운서, 뭐 앵커 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여러분에게 또 좋은 정보를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하자니 좀 조심스럽고 또 아니자니 또 답답하고 뭐 이런 딜레마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온다고 하죠. 그런데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가 그걸 잡지 못하면 내 인생의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딱 캐치해서 잡았을 때 내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투자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왔을 때 내가 그거를 딱 선택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나의 투자가 아닌 거죠. 기회는 근데 이미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부동산 투자가 그랬잖아요. 왜? 여기 보면 제가 초피 3천만 원이라고 써놨는데 아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단박에 딱 알으셨을 것 같은데 초피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불인이 분들을 위해서 초피는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 시드 3천만 원, 5천만 원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자, 예전에 이 부동산이 지금 3년 전에 급등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3천만 원으로요. 서울은 아니었어요. 경기도에서 진짜 좀 괜찮은 그런 집을 이 갭 투자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이건 막바지가 뭐 재작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비율이 확 줄었죠.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투자했고 가격도 막 올라가면서 어쨌든 그래서 초피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는다. 안녕. 네. 근데 봐봐요.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 내가 못 사잖아요.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선진입할수록 내가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재개발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 장점. 제가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여러분 새 아파트 진짜 좋죠? 가보셨어요? 요즘에 대형 단지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헬스장도 있고 막 골프 연습장도 있고 요즘에 탁구장도 있는 데도 봤어요. 뭐 수영장, 뭐 가든도 너무 잘 조성돼 있고 저는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이렇게 옥상 정원도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서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카페같이 카페 굳이 갈 필요 없고 막 이렇게 슬리퍼 신고 집에 가서 딱 독서실처럼 일 보고 오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새 아파트 누구나 정말 다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새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서울에는 그리고 새 아파트도 많지도 않아요. 이 분양을 받지 않는 이상, 그게 조합이 아닌 이상 못 받는단 말이에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유일하게 내가 그 새 아파트에 내 인생에서, 그래도 새 아파트에 여러분 우리 들어가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은? 그러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예요. 재개발과
크게. 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큰 게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정비사업에는 재개발과 크게 재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은 이 재개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이 그래도 시드머니가 적게 들어가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별표 100개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야, 그러면 너가 재개발 투자하라며 얼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서울, 경기도에서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분명 단지 지역별로 뭐 구역별로 너무 다 다를 겁니다. 서울에서는요, 제가 서울 사례를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아, 내가 진짜 이거 투자하고 싶었는데,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사고 싶었는데 못 샀죠. 돈이 없었거든요. 아, 한남뉴타운. 아, 영롱합니다. 한남뉴타운에 그 도로를 딱 따라서 제가 한남동에 쭉 가면은 한남뉴타운이 쫙 보이잖아요. 한남 2구역, 3구역 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눈 돌아가죠. 와우, 와우, 이게 어떻게 변할까? 지금 뭐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 한남동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딱 낡은 구역이 진짜 딱 보입니다. 누구든지 가서 보실 수 있는데 카페에서 딱 한남뉴타운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 아, 너무 갖고 싶다. 진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현금 한 20억 이상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한 뭐 3, 4년 전에 4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20억이 정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20억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 매매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 가격이 아니고 내가 투자에 필요한 실제 투자 금액, 우리가 이거 실투라고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전문 용어 좀 많이 나오는데 부리니 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보통 부동산에 가면은 막 이래요. 아줌마들이 실투 얼마, 실투 얼마, 막 이런 거 재개발 가면은 설명 안 해주죠. 막 가서 공인중개사님, 실투가 뭔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줌마가 째려보시죠. 실투는 실제 투자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끼고 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기 때문에 실투,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부터. 자, 재개발 보러 갔는데요. 중개사님, 이거 실투 얼마죠? 이렇게 하면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투가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불인인 거 티납니다. 네,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또 있죠. 이 서울의 중심, 정말 천지개벽을 할 곳이 어딘가요? 노량진 흑성 뉴타운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10억 이상 필요하겠더라고요. 10억 이상. 그리고 서울은 위쪽에 상계뉴타운 있죠. 그것도 제가 또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쭉 위에 상계뉴타운도 지금 한 5억 이상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조금 더 가격이 낮아서 한 4억대까지 작년에 됐었는데 이제는 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5억은요. 그거 물건 딱 하나 아파트나 뭐 빌라 이런 걸 사는 비용이고요. 취득세나 이런 건 별도로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야, 너가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5억이 웬 말이야 라고 했는데 경기도예요. 경기도 지역. 그리고 지방에는요, 아직도 시드머니 1억이야. 3천, 5천, 뭐 1억 이런 거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구역별로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문의 주세요. 네, 하고요.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 4월달, 5월달에 굉장히 주춤하거든요. 작년까지 막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굉장히 주춤하고 있어서 시세가 약간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만약에 사러 가신다면은 크게 막 경쟁하지 않으시고 가격도 오르지 않았을 것 같네요. 어쨌든 또 타이밍도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경기도에도 있고요. 근데 저 여기서 좀 주의할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이 금액대별로 말하는 건 재개발 예정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예정지에 투자하라는 말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예정지. 이거 재개발 투자하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재개발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예정이야. 그래서 지금 동의서만 걷고 있는 데야
라고 하는 데를 말하는 건 전 아닙니다. 저는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됐고 구역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단계를 밟고 있는 걸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역 지정이 돼서부터도 10년 이상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예정지 투자는 주의를 하세요, 여러분. 네,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재개발 투자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네. 입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과연 나중에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교통이나 학군, 위치, 지역이 괜찮을까? 또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곳일까라는 입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별표 여기서 또 별표 100개. 네, 사업성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개발이 잘 돼서 새 아파트를 받는 건 최고의 로드맵이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사업이 가다가 삐걱삐걱거리고 지금 싸우고 막 이해관계 때문에 정말 막 길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사실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림.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개발을 하는 거니까 이해관계도 많고 워낙 복잡합니다. 과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성을 보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잘 될지 안 될지 혹은 이거를 반대하는 주민은 없는지 이 사업이 과연 순항을 할지 안 할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새 아파트를 받는 기간도 길어지고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 분석을 정말 잘 하셔서 투자해야 되는 게 바로 또 재개발입니다.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하거나 또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1대1로 요거는 개별적으로 지역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막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이제 제가 워낙 투자에 집중한 게 재개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례 몇 가지를 공유를 할게요. 썰을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풀어갈 텐데 오늘의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 경기도에서요. 재개발 구역 중에 가장 대장주, 큰 지역이 어딜까요? 아세요? 네, 광명하고 성남이에요. 이 두 곳이 지금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걸로 가장 크거든요. 근데 제가 이 광명 재개발을 예전에 샀었어요. 예전부터 계속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팔았죠? 2021년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팔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제가 과정을 생각을 할게요. 이게 하려면은 밤 새워야 돼. 재개발 사가지고 투자하고 과정도 있고 막 이거 하려면 밤을 새워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각을 하고 팔 때 누구한테 팔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30대한테 팔았어요. 30대. 제가 지금 강남 3구 안에 어느 지역 하나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 안에 있는 서울에 사는 30대한테 팔았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30대 제 집을 사는 사람에게 근데요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재개발 투자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재개발 투자 이런 거 잘 모르신대요. 모르는데 그냥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거 서울에다 지금 못 사는 거 확정이 됐고 경기도에도 지금 뭐 새 아파트 못 산다 이 돈으로 그러면 나중에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건 재개발밖에 없다. 이 판단이 쓰셨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12구역을 팔았는데 평형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으려면 평형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20평형대, 25평형 아파트가 확정, 픽스가 된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입주권을 판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차피 입주권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사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셨대요. 딱 그 하나 포인트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재개발이 어떻게 되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건 자기는 모른다. 그냥 나는 새 아파트를 받고 싶을 뿐이고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입주권을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시다. 그래도 용기 있으시다. 어떻게
다른 눈높이의 다른 거를 판단을 안 하고 아 저런 생각을 그래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굉장히 유연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 투자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자기 집 마련하는데 재개발 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은요 미래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죠. 내가 지금 시드머니를 조금 들이는 대신에 그 기다림의 기간을 내가 돈을 세이브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제가 성남 재개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명하고 성남 둘 다 있었는데 성남은 제가 집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저한테 파시는 분이 30대였어요. 저보다 2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분도 잘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증여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정말 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구나. 또 나보다 더 일찍 이렇게 움직이셔서 사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오래 투자를 하셨어요. 이분도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5년 이상 가지고 계셨는데 그 5년 이상 전에 금액을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와, 내가 저때 했으면 저 금액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과 생각들이 남았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미요 똑똑한 30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개발이 무조건 무서워. 아니야, 나 이거는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복잡해.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요. 이 재개발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드머니가 작으신 분들은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시고 실행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뭐 오피스텔이나 뭐 소형 빌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호재가 있는 곳, 이미 사업이 될 만한 재개발에 투자를 하면요. 그런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큰 보상을 받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재개발은요. 시간을 돈으로 사는 투자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제가 적었는데 재개발은 현재보다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별 볼 일 없는 주택일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 사업에 대해서 새 아파트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기다리면서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재개발 갖고 있는 거 아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수도 해주고 세입자도 바꿔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030 40대 분들이 무주택자라면 지금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포기했다, 이번 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필요하다면 동행김장 해드릴게요. 동행김장 어떠세요? 좋아요? 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재개발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드머니가 적을수록 꼭 재개발 공부하시고요.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저도 힘차게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에 미친 여자 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